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수분해라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4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인수분해라는 표현은 사실 중학교 때 이미 배우셨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기 초에 했었죠. 곱셈 공식. 그 곱셈 공식을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은 인수분해는 그 곱셈 공식의 역과정, 그러니까 곱셈 공식은 우리가 주어진 식을 어떻게 전개를 할까에 관한 얘기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요거 전개하셨을 때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으로 이렇게 전개가 가능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는 거 곱셈 공식에서 많이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는 뭐냐?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식을 원래대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 돌려주는 거, 요 역과정이 바로 인수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곱셈 공식에서 전개했던 거를 거꾸로 하는 과정이 인수분해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 이상의 다항식, 지금 오른쪽 우변 보시면 항이 4개짜리 다항식이죠. 이런 식으로 항이 여러 개인 이런 다항식이 있을 때 얘를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인수분해예요.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3번 곱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요 각각 곱셈으로 이어져 있는 요 a 더하기 b들이 각각 다 인수예요.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고 얘도 인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은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를 이제 항들의 합으로 덧셈으로 표현을 하는 거, 그렇게 전개하는 게 곱셈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거꾸로 해서 이제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이제 곱으로 표현하는 게 인수분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인수분해 공식이다 해서 1부터 7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좌변이랑 우변 위치를 바꿔서 쓰면은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 앞에서 보셨던 곱셈 공식이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찾아보실 거면요. 교과서 17페이지랑 18페이지에 있는 곱셈 공식 한번 찾아보세요. 교과서 17이랑 18페이지 위에 곱셈 공식 7개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좌변 우변 바꿔서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공식이고 그걸 이제 거꾸로 써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이제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더 이상 이걸 안 외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 외우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고 이제 우리는 요걸 이용해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5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당장 있는 문제들 쭉 풀어보죠. 예제 문제는 어차피 풀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풀이가 없는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 1번. 문제 1번 보시면요. 문제 1도 같이 어려울 걸 그랬네요. 교과서 35페이지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되게 전개된 형태의 식이 있죠. 그럼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곱셈 공식 즉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곱의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럼 1번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세제곱이 나왔다? x세제곱? 그런데 27도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세제곱이랑 관련돼 있는 곱셈 공식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대체 뭘 전개했을 때 얘가 나왔지? 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면 요거 x고요. 일단 3이 나오죠. 일단 쓰긴 할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27x 마이너스 27인데 요거 x의 세제곱도 나오고요. 마이너스 27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죠. 그러면은 이거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전개시켜 봐도 위의 식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곱의 형태로 만들어주면은 인수분해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은 바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식으로 x-3의 세제곱을 직접 전개를 해보세요. 그래서 위에 게 나오는지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은 좀 더 정확한 풀이가 가능하겠죠. 또 그러다 보면은 곱셈 공식이 금방 외워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2번 볼 거고요. 2번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것도 전개되어 있는 형태니까 곱으로 바꿔줄게요. 근데 이거 x 세제곱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x 마이너스 1로 묶고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하면은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됐죠. 자, 그럼 인수분해가 끝난 겁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a제곱 더하기 4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b 더하기 4bc 마이너스 2ca가 있는데 얘도 보시면은 a, b, c 3개나 나오네요. 그런데 각각을 제곱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뭔가 a 나오고 지금 4b제곱은 2b랑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c가 나오고 요것들의 전체 제곱을 한 거를 전개한 형태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여기서 그 중간중간 들어가는 부호들이 뭐일지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A랑 2B랑 C가 들어갈 거다 라는 거 파악을 해놓고요. 보시면은 여기 마이너스 4AB가 있죠. 그러면은 A랑 2B랑 곱해서 2배 한 거니까 요 2B 앞에 오는 2B 앞에는 마이너스가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2개 곱해서 2 곱했을 때 마이너스 4AB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어디 볼까요? 그 옆에 있는 거 그냥 바로 볼까요? 그 옆에 보시면은 4BC 있죠. 어이구, 지웠네. 네, 4BC가 있죠. 여기 4BC 보시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2B랑 무슨 C랑 곱해가지고 2배 한 게 4BC예요. 그러면은 지금 부호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C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2B랑 마이너스 C 곱하고 2배 한 게 4BC가 되겠죠. 그리고 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지만 마이너스 2CA 당연히 A랑 마이너스 C 곱해서 2배 한 거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호를 나중에 정해주는 게 좀 더 편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인수분해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27a 세제곱 더하기 8b 세제곱인데 요거 27이랑 8 다 세제곱수잖아요. 이거 이렇게 보면 편하시겠죠? 3a의 세제곱 더하기 2b의 세제곱이다. 그러면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꼴이니까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에 제곱해주고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4b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인수분해가 끝나게 됩니다. 처음 하실 때는 조금 헷갈리시는 게 사실이지만 그만큼 더 헷갈리지 않을 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제 1번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본적인 애들은 이렇게 곱셈 공식을 거꾸로 적용해서 인수분해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겠죠. 그쵸? 그래서 그 바로 아래 나와 있는 예제 2번이랑 문제 2번 볼 건데 예제 2번은 어차피 지금 풀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 2번을 제가 가져와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보시면요. 요거는 우리가 딱히 뭐 곱셈 공식에 있었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다 방법이 있습니다. 식을 적당히 전개하면은 되긴 해요. 요거식 전개하셔가지고 풀면은 인수분해가 가능하긴 한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쓸 겁니다. 자, 지금 식에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뭐 공통된 부분이라고 봐도 되고 반복되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공통인 부분 아니면은 뭐 반복되는 부분, 똑같은 모양이 계속해서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보통 그 부분을 치환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치환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반복되냐면요, x 더하기 y라는 게 반복이 돼요. x 더하기 y라는 모양이 반복이 되죠. 이거를 적당히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y를 그냥 t라고 합시다. 자, t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x 플러스 y가 t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은 그냥 t제곱이겠죠? 더하기 3t가 될 거고 마이너스 10이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건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많이 하셨던 거예요. 2차식을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는 거 중학교 때 하셨어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t 플러스 5에 t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찝찝하신 분들은 제가 인수분해 해놓은 거를 다시 전개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위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인수분해가 끝났냐?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틀렸습니다. 우리가 원래 있던 식은 x랑 y에 관한 식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돌려놔줘야 돼요. t에 관한 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x랑 y에 관한 식을 원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t 자리에다가 x 플러스 y를 넣어주시면 돼요. t를 이제 다시 x 플러스 y로 바꿔서 써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원했던 형태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치환을 안 하고 그냥 봤다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인수분해였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2번도 보도록 할게요. 2번 보시면은 이것도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형태가 조금 복잡해요.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끝난 거 아닌가요? 곱으로 나타내져 있는데요. 여기 뒤에 플러스 3이 붙어 있죠? 얘 때문에 인수분해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인수분해가 됐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뭐 플러스 3 이렇게 더해진 부분 없이 그냥 다 곱셈으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이건 인수분해된 상태가 아니니까. 근데 이거 그냥 전개하려면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공통인 부분이 있어요. 어딘가요? 여기죠. x제곱 마이너스 3x, x제곱 마이너스 3x가 공통입니다.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해줘요? 하나의 문자 t로 그냥 치환을 해주자는 거죠. 물론 뭐 t가 싫으신 분들은 다른 걸로 치환해도 괜찮아요. 뭐 다른 걸로 해볼까요? t 말고 저는 s 좋아하거든요. s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 다시 쓰시면은 밑줄 친 부분을 그냥 s로 쓰면은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5에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전개하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개해 주시면요, x제곱에 더하기 6s 더하기 5 더하기 3 하니까 8이죠. 자, 그러고 봤더니 이게 다시 한번 인수분해가 되더라 라는 거죠.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2에 s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s로 나타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x에 관한 식을 원했잖아요. 그럼 다시 이제 뭐예요? s 자리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3x를 대입을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 곱의 형태로 나타냈으니까 인수분해가 끝났네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는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다 인수분해를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인수분해를 더 할 수 있는데 아직 안 한 부분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여기 제가 밑줄 긋고 있는 이 부분 있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요 인수분해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쵸?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요,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인수분해를 최대한 해서 나타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이제 끝났다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인 부분이나 반복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적당히 어떤 문자로 치환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훨씬 더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고, 이때 주의할 점은 원래 문자로 돌려놔 줘야 된다라는 거. 원래 문자로 돌려놔 준다. 그리고 그렇게 돌려놨을 때 추가적으로 인수분해를 더 해야 될 수도 있다. 요거를 조금 기억하시면은 이제 틀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 제가 같이 안 한 거 있죠? 예제 1번이랑 예제 1번이랑 예제 2번은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특이한 형태의 인수분해 보기 위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36페이지를 보도록 합시다. 36페이지에 있는 예제 3번 문제 3번 유형을 볼 건데, 요거는 뭐 치환을 하는, 방금 우리가 했었던 치환을 하는 형태로도 볼 수 있는데, 따로 이름을 붙여주기도 해요. 따로 이름을 붙여주기도 해서 뭐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굳이 뭐 그 용어까지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기차식 뭐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억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냥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 방법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은 문제 3번에 예제 3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문제 3번에 1번 보시면요, x 4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4 있죠. 자, 문제 3번에서 대표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요런 형태,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거랑은 조금 다르면서도 비슷한 형태인데, 요 x제곱을 치환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x제곱을 치환하는 형태. 그래서 이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도요, 뭐 그냥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 하셔도 괜찮은데, 요거 안 보이신다 하면은 치환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4제곱이랑 제곱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기 위해서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식이 바뀌냐, x제곱이 t니까 x 4제곱은 t제곱이겠죠? 마이너스 5t의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2차식의 인수분해가 되니까 우리가 훨씬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t-1에 t-4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우린 항상 치환을 했으면은 원래 문자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t가 x제곱이었기 때문에 t 자리에다가 x제곱을 대입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해야 된다고 했었죠? 인수분해가 더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근데 보니까 이거 너무나 명백하게 합차 공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x-1에 x 플러스 1 해주시고 x제곱 마이너스 4도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추가적으로 더 되는 상황이라면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 x제곱을 t 이런 식으로 치환하는 형태도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2번도 보시면요.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9인데 이거 여러분들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도 되죠. 그러면은 t에 대한 2차식이 나오면서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이거 사실 바로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마이너스 9죠. 이게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굳이 치환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보이니까. 이거 x제곱을 그냥 한 덩어리로 본다면은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9에 x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바로 가능하시죠. 그쵸? x제곱을 그냥 한 덩어리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인다면은 굳이 치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보인다. 아니면 내가 이 부분 처음 공부하고 있다 하면은 치환을 해주시는 편이 좀 더 안정적이겠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9가 있잖아요. 요거 인수분해 한 번 더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주시면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은 끝나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서 아니 뭐 그냥 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거였고요. 3번, 4번이 조금 특이해요. 3번, 4번. 요 3번, 4번은 식 조작을 굉장히 재밌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따로 푸는 방법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처음 보면은 뭐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9예요. 그럼 이거 x제곱을 t로 치환해 봤자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해요? 안 되죠. 그쵸? 이거 봤을 때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특별한 방법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장난을 좀 칠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 식을요 완전 제곱꼴로 바꿔줄 거예요. 완전 제곱꼴. 근데 뭘 보고서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냐? 여기 x 4제곱이랑 9를 보고서요 완전 제곱꼴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럼 저 x 4제곱이랑 9를 이용해서 완전 제곱을 만들려고 한다면 x 4제곱 더하기 몇 x 제곱이 되어야 될까요? 그쵸? 6x 제곱이어야겠죠. 그쵸? 그러면은 위의 식에서는 2x 제곱이었잖아요. 근데 밑엔 6x 제곱이니까 뭘 해주면 돼요? 4x 제곱을 빼주면은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정확히 같아집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했나 볼게요. 제가 이 부분 이용해가지고 x 4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9를 만들었죠.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x 제곱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4x 제곱은요 마이너스 그렇죠 2x의 제곱이 됩니다. 자, 요 형태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봤죠? 그쵸,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합차 공식이에요. 제곱 빼기 제곱이다 그러면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합차 공식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 거는 x제곱 더하기 3이죠. 더하기 2x 뒤에 거죠. 곱하기 x제곱 더하기 3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하시면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는 합차 공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보통 쓰실 때는요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쓰실 때도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좀 더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굉장히 독특한 형태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꼴로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곱 빼기 제곱의 꼴. 그래서 합차 공식을 쓰기 위해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 4번도 마찬가지로 하실 거거든요. 4번 보시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y 더하기 9y 제곱이 있죠. 요 9y 4제곱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 줄 건데 그 완전 제곱을 만들어 주는 기준이 뭐냐? 요 앞에 있는 x 4제곱 얘랑요 뒤에 있는 9y 4제곱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완전 제곱꼴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x 4제곱이랑 뒤에 9y 4제곱이 있으면은 뭐가 필요해요? 그쵸? 여기에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요거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으로 만들면은 이거 완전 제곱 되죠. 거기다 이제 위의 식이랑 같아지게 만들 거면은 플러스 3x제곱 y제곱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요 앞에 부분은 x제곱 마이너스 3y의 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고 뒤에는 3x 이거 3이 아니죠. 루트 3이 되겠죠? 루트 3의 xy 전체 제곱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요. 왜 안 되냐? 우리의 목표는 제곱 빼기 제곱의 꼴로 만들어서 합차 공식을 쓰는 건데 가운데 부호가 뭐다? 부호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럼 제곱 빼기 제곱꼴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자, 이 뒤에 있는 녀석의 앞에 개수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곱 빼기 제곱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앞에 있는 부분, 앞부분을 이제 완전 제곱으로 바꿔줄 때 마이너스 6x 제곱 y 제곱 이런 걸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만들어야 돼요?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겨놓고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뒤에가 이제 마이너스의 거듭 제곱 마이너스의 이제 제곱꼴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얘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줄게요. 이거 x 4제곱 더하기 6x제곱 y제곱 만들고 더하기 9y 4제곱을 만들면은 이제 위의 식이랑 같아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9x제곱 y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앞부분은요 x제곱 더하기 3y제곱의 전체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뒤에는 3xy의 전체 제곱이 돼요. 이거 보이시죠? 보이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제곱 빼기 제곱꼴이구나.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3y제곱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제곱 빼기 제곱꼴이니까 앞에 거 그리고 뒤에 거 표현하면은 이런 느낌이겠죠? 네, 이제 좀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좀 더 예쁘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써야지 보기도 편하고 해석할 때도 실수할 일이 적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요게 좋은 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왼쪽에서 했던 거랑 같은 형태의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꼴 형태 이 형태를 이제 억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3번, 4번 같은 경우는 미리 접해보지 않으면은 그냥 생각해내기가 힘들어요. 또 익숙한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교과서 문제 뭐 이거 다 안 풀잖아요 원래. 그쵸? 여러분들이 할 걸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설명할 때는 이 부분을 원래 한 반 정도만 풀어드리는데 요 내용은 이제 생소할 수 있어서 직접 다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뭐 x 4제곱 x 제곱이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들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문제들 다 풀어보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할 거 되게 많아요. 그 옆에 보시면요. 두 개 이상의 문자를 포함하는 식을 인수분해할 경우에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문제고요. 이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예제 4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문제 4번을 저와 함께 하도록 합시다. 자, 주어진 다항식이요. 2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이에요. 자, x, y가 둘 다 섞여 있죠. 굉장히 복잡한 형태인데 이럴 때는 보통 그냥 하나의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문자를 x로 할까 y로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차수가 더 낮은 쪽으로 차수가 더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도 2차고요. y도 2차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두 가지로. 첫 번째로 어떤 거 볼 거냐면은 x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x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2x 제곱 쓰시고요. 마이너스 x, y도 있고 플러스 3x도 있죠. 그러면은 요거 묶어줍시다. x로 묶어줄 건데 마이너스 붙여서 묶죠. 그러면은 요렇게 묶어줄 수가 있겠죠. 요거 잠깐 지웠다 다시 할게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건데 지금 여기 x 들어있고 여기 x 들어있으니까 요거 묶어줄게요. 근데 묶을 때 마이너스 x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x로 묶어주시면은 요거 앞에 y가 될 거고 여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노란색 밑줄 친 부분을 요런 식으로 묶어냈습니다. 어이쿠. 요런 식으로 노란색 밑줄 친 부분 묶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y제곱이 있는데 저거 제가 요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자, 그러고 나면은 요거는 x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2차식이죠. 그럼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2차식의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딱 봤을 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주냐?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요 뒷부분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뒷부분, 그러니까 상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러면은 봅시다. 인수분해 할 건데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합차 공식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y-1, y 플러스 1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저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인수분해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실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여기 2x 놓고 여기 x 놓고 적당히 이제 y-1이랑 y 플러스 2를 놔주시면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y-1 여기다 놔볼까요? y 플러스 1 여기다 놔보고 그랬을 때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줄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디다 붙여줄까? 지금 만약에 요 상황이라고 하면은 더 곱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 나오게 하려면은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야겠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요. 나오죠. 그쵸? 나오네. 이렇게 한 번에 될 줄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우리가 그냥 2차식 인수분해 하듯이 똑같이 해주시면은 2x에 더하기 y 플러스 1이고 x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옆에 밑에다가 한번 참고로 놓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끝났죠.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인수분해였지만 사실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그럼 y 기준으로 해도 인수분해가 되느냐? 당연히 됩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볼게요. y 기준으로 할 거면요. 요거식 썼을 때 이제 y를 앞에다가 둬야겠죠? 근데 네, 일단 두도록 하죠. 마이너스 y제곱이고요. y 들어간 게 마이너스 xy밖에 없네요.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저 뒷부분, 상수 부분은 인수분해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되죠. 저 부분 인수분해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xy인 그대로 쓰시고 저 뒷부분 2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쵸? 자, 요 정도 2차식 인수분해는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거 어떻게 할까?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은 앞에 그냥 마이너스로 묶어도 상관없거든요. 뭐 그냥 하셔도 괜찮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마이너스로 묶어보죠. 그러면은 y제곱 더하기 xy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죠. 보셨을 때 지금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이 y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쵸? 어떻게 놓을 거냐면은 여기 y 놓고요. 여기 y 놓고요. 2x 플러스 1이고 x 플러스 1일 때 이제 위나 아래 둘 중 하나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 앞에 지금 y 1차항의 개수가 그냥 x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y 더하기 2x 플러스 1이고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혹시나 선생님 이거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찝찝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다시 우리가 왼쪽에 했던 형태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기 마이너스 있는 거를요. 마이너스 있는 거를 저 두 번째 괄호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 식 정리했을 때 2x 더하기 y 더하기 1 나오고 x 마이너스 y 더하기 1 나오면서 왼쪽 방법과 정확히 같다는 거 확인이 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x, y 문자 두 개가 동시에 나온다. 물론 뭐 문자가 3개 나오는 경우도 있고 4개 나오는 경우도 뭐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2개 이상의 문자가 나와서 복잡한 형태다. 한눈에 안 들어온다. 이거 곱셈 공식인지도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문자, 일반적으로는 차수가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요. 꼭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미 좀 많이 한 것 같긴 하지만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37페이지에 있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인데요. 요거는 그 이론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론을 막 증명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어렵고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그 이론적인 배경은 교과서에 있는 예제로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다항식 fx가 주어져 있는데요. 얘가 이 식을 만족한다고 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자, 인수정리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fx 식에다가 어떤 a 값을 넣었더니 0이 된다고 해볼게요. 그쵸? 그러니까 x-알파 a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x-a로 나눴을 때 몫이 나올 거고요. 나머지는 0이니까 그냥 플러스 0 쓸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지금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몫은 2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식을 우리가 작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로 나올 텐데 자, 지금 요거 다항식의 나눗셈 항등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을 쓰면은 쓸 수가 있단 얘기예요. 자, 근데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전개를 했을 때 상수항이 나오는 부분을 좀 봐주세요. 지금 왼쪽 식에선 상수항이 6이죠. 근데 오른쪽 식에서는 상수항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a랑 c를 곱한 게 상수항이 돼요. 즉 마이너스 ac가 6이 나오는 거고 ac는 뭐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이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a랑 c가 정수라고 해볼게요. 정수. 그렇다면은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두 수기 때문에 곱해서 6이 되는 마이너스 6이 되는 두 수니까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6밖에 나올 수가 없단 얘기예요. 이 1, 2, 3, 6이 뭐다? 6의 약수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때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요. 요 A 있죠. 뭐 A도 그렇고 C도 그래요. 요 A는 결국에 6의 약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물론 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붙을 수 있죠. 그쵸?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약수가 바로 A가 되는데 그 A가 뭐다? fx에 대입해서 0 되게 만드는 놈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인수 정리할 때도 했던 내용이긴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fx가 있는데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 있죠. 여기다가 뭘 넣어야 0이 나올까라는 거예요. 뭘 넣어야 0이 나올까? 그게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약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약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풀마 6의 약수 중에 하나씩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그 후보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fx에 대입해가지고 0을 만들어주는 후보 그것들이 1, 2, 3, 6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중에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찾냐? 이건 직접 대입을 해봐야 돼요. 이 후보에 있는 애들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대입을 해가지고 0 되는 걸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을 대입해봤더니 0이 안 되죠. 1 대입해봤더니 0이 안 돼요. 얘는 후보가 아닙니다. 탈락했어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니까 얘는 되네요. 얘는 x자리에 대입했을 때 0이 돼요. 자, 그럼 제가 뭐라고 했었죠?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집니다. 자, 뭐다? fx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요. 그럼 그 옆에는 2차식이 되겠죠? 그럼 그 2차식을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찾아줄 수가 있어요. 자, fx 앞에 있는 개수들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눠 떨어졌잖아요. 그럼 1 쓰고 마이너스 1 쓰고 마이너스 5 쓰고 5 쓰고 6 쓰고 마이너스 6 쓰면 나머지가 0이라는 거 확인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준다? 몫이 지금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 이거 인수분해 한 번 더 되죠. 그쵸?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이 바로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fx에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게 하는 그 x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거 어떻게 찾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항의 약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상수항의 약수. 자, 그랬을 때 사실 저는 저 조립제법 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도 해줄 수 있냐? 자, 이 방법도 꼭 연습을 해주세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은 잘 봅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6이에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 된다는 건 찾아야 돼요. 직접. 다시 말해서 얘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뒤에는 2차식이 오겠죠. 왜냐면 주어진 식이 3차식인데
x 플러스 1이 1차니까 옆에는 2차식이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바로 알 수 있거든요. 2차식에 2차 항의 계수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x제곱이죠? x제곱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2차 항이랑 곱해서 세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다른 거는 곱해도 안 나와요. 그럼 여기 뭐예요? x제곱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곱했을 때 x세제곱이 나오죠. 그쵸? 하나 더. 상수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실게요. 상수항은 이 1이랑요. 그 옆에 있는 2차식의 상수항을 곱해서 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오겠어요? 그렇죠. 플러스 6이죠. 그래야지 1 곱하기 6해서 6이 나올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오른쪽에 있는 괄호 이거 2차식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이게 1차항의 개수만 찾으면 끝나요. 몇 x인지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봅시다. 자, 1이랑 x 곱하면 x제곱 나오죠? 그쵸? 근데 여기 마이너스 4x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 x랑 몇 x랑 곱해야지 x제곱이랑 더해서 마이너스 4x제곱이 나올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x제곱에 마이너스 5x제곱을 해야 마이너스 4x제곱이 나오죠. 그럼 여긴 뭐예요? 마이너스 5예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하시는 게 익숙해지면 더 빨라요. 저는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짜맞춰 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나머지 그냥 뒷부분은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연습해 주시길 바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을 안 씁니다. 사실 안 쓰고요. 진짜 특이한 경우 조금 조립제법을 활용하면은 편한 그런 특수한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럴 때나 해주지 저는 보통은 잘 안 써요. 물론 써야 될 땐 써야 됩니다. 근데 그냥 인수분해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짜맞춰가는 편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게 더 저한테는 빠르고 재밌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할 거고요. 예제를 좀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할 건데 예제 5번은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 문제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먼저 봅시다. 1번 보시면은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죠. 자, 요거 인수분해 할 건데 여기에 뭘 넣어야지 0 나올까를 먼저 고민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여기 상수항이 지금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우린 뭘 보면 되냐면은 우리의 후보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6의 약수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한 수부터 넣는 거예요. 1부터 대입을 해봐요. 1 넣으면은 요거 0 안 되죠? 마이너스 1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은 안 되네요. 그럼 뭐 해요? 2 넣어봐야죠. x에 2 넣어봤더니 0이 이것도 안 되네요. 그러면은 뭐예요? 마이너스 2 넣어봐야죠.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은 되죠.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죠. 그쵸? 마이너스 8 더하기 4 더하기 10 마이너스 6이니까 0 되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제 된 거예요. 뭐 하면 된다?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는구나. 그래야지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뒤에 2차식이 올 텐데 이 2차식 어떻게 만들어줘요? 자, x랑 뭘 곱해야 x세제곱이 나올까? 당연히 x제곱이겠죠. 그러면은 x2랑 뭘 곱해야 마이너스 6이 나올까요? 마이너스 3이겠죠. 이게 상수항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x제곱을 만들어 줄 건데 여기서 2x제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x제곱을 만들어 줄 거면은 여기는 그냥 그렇죠. x면 되겠죠? 마이너스 x죠? 큰일 날 뻔했다. 2x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x 해야지 x제곱만 남겠죠. 그쵸? 그럼 인수분해가 끝났네요. 왜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요거 조립제법으로 하셔도 돼요. 1 쓰시고 1 쓰시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개수만 쓰신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 쓰시고, 어이구, 여기가 아니죠? 마이너스 2 쓰시고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6, 0. 그러니까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다. 요 뒷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다 해주세요. 조립제법도 써보시고요. 이렇게 짜맞추는 방식으로도 꼭 풀어주세요. 부디 제발. 네. 자, 그럼 두 번째 거 4차식이네요. 그래도 인수분해 하실 수 있습니다. 뭘 넣어서 0이 되냐 그것만 찾으시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 플러스 4 상수항을 보시면 돼요. 플러스 4네. 그러면은 우리가 후보를 어떻게 잡아주면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의 4의 약수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가장 쉬운 거 1부터 대입을 해봐야죠. 그래서 1을 대입해 봤더니 1 대입하니까 0 되죠. 그쵸? 1을 대입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인수 정리에 의해서 얘는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선생님 이거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x랑 뭘 곱해야지 x 4제곱이 될까요? 당연히 x 세제곱이겠죠? 여기는 x 세제곱이에요. 상수항 볼게요. 상수항 마이너스 1이랑 뭘 곱해야 4가 나올까? 마이너스 4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몇 x제곱인지랑 몇 x인지만 찾으면은 오른쪽 식이 완성이 돼요. 자, 봅시다. 여기 2x 세제곱이죠? 근데 여긴 마이너스 x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곱했을 때 3x 세제곱이 나와야 더했을 때 2x 제곱이 나오겠죠. 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 어떤 거 볼 거냐면은 마이너스 5x 제곱을 볼까요? 마이너스 5x 제곱 보시면요, 여기 마이너스 1이랑 3x 제곱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이 나오죠. 그러면은 x랑 마이너스 2x랑 곱해야지 마이너스 2x 제곱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제곱이 마이너스 5x가 나오겠죠. 그럼 오른쪽이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따라오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3차식도 또 인수분해를 해야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아까 1 넣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요. 이 옆에 있는 오른쪽 3차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은 다행히 얘도 인수분해가 되죠. 0 되죠. 0. 그쵸? 네, 되네요. 이 오른쪽 식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기 때문에 이 오른쪽 식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여기 x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몇 x인가 하고 봤더니 플러스 2x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연습하면은. 그런데 이제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멈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하나 더. 자, 뭐냐면요, 우리가 조립제법 같은 경우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연속적으로. 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주어진 식 있죠? 이거 1,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4입니다. 여기 아까 1 넣어도 0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0 됐죠? 1부터 할게요. 그랬을 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을 쓰실 수가 있어요. 조립제법 열심히 쓰시면은 이렇게 되면서 나머지 0 되는 거 당연하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뭐냐? 바로 이 식이에요. 요 식. 그렇기 때문에 저기다가 다시 조립제법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만 하면 된다? 여기에 추가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추가를 해주자. 이런 식으로 니은자 틀을 추가를 해줍시다. 그 다음에 아까 마이너스 1 넣어도 0 나왔었죠? 그럼 1 넣고 마이너스 1 2고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가 되고 4고 0이니까 됐죠. 자, 그럼 뭐예요? 요 앞에 있는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자, 요걸로
1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조립제법 썼을 때 나머지가 0이잖아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x-1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 있죠? 마이너스 1, 즉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란 얘기니까 이 주어진 식은요 x 플러스 1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남는 게 뭐예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 x제곱 더하기 2x-4인데 얘는 딱히 뭐 대입한다고 0이 되는 x값, 실수 x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식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적용해가지고 푸실 수도 있다. 이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립제법의 연속 적용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저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 식 짜맞추는 방법, 저거를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교과서 37페이지까지 오늘은 뭔가 되게 많이 했죠. 37페이지까지 해봤고요. 37페이지 밑에 있는 생각 넓히기랑 그 다음 장에 있는 38페이지도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직접. 저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37페이지 아래랑 38페이지까지 해가지고 계산 연습 잘 해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39부터 45페이지까지 문제가 쫙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 풀어보세요. 다 시험범위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항식에 대한 학습이 끝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는데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